자, 우리 화법이랑 작문을 배웠었어요, 여러분. 우리 화법 배웠죠? 1번부터 3번이 화법이에요. 네, 1번부터 3번이 화법인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연습한 것보단 난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난도가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거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틀린 문제만 설명을 하면 좋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틀린 문제만 하지만 우리 이거 처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길게 나가봤자 25문제, 좀 짧게 나간 다음에 20문제까지밖에 못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비문학 설명을 할 때 바로바로 따라하지 못할 거거든요. 문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문법은 잘 풀었더라.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수준으로 나와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나와서 뭐 중세국어 많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자, 우선은 1번 문제 보시면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봐요. 자, 화제 선정한 이유에 밑줄 치세요. 비언어적 표현 밑줄 치고요. 질문 밑줄 치고요. 3번에 상호작용도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개가 있어요. 얘네들이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중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4번이 출처, 5번에는 요약 정리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1번은 제일 위에 나올 거고요. 5번은 제일 밑에 나올 거예요. 2, 3, 4는 중간에 나오겠죠. 그죠? 자, 2번 문제 보시면 발표를 들은 학생들이 작성한 건데 기억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거 내용 요약한 거잖아요. 내용 확인하기 문제예요. 내용에 관한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법 문제는 화자에 대한 문제, 내용에 대한 문제, 청자에 대한 문제 나온다 했지. 1번이 화자에 대한 문제 나온 거고 2번이 내용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3번 보시면 듣고 나서 청중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잖아요. 이거 청중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 지문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문을 전부 다 읽지 않고 문제를 풀어요. 윷놀이를 할 때 유패가 나오는 확률을 소개하는 흥미로웠어 내용에 대해 평가했죠. 내가 해본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서도 자주 나오고 뭐는 잘 안 나오는데 스마트폰 게임에도 윷놀이를 했을 때 나오는 유패 확률 그대로 적용됐을까? 더 궁금한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궁금증을 떠올렸어요. 우선은 1번 아웃, 2번 아웃, 3번 아웃, 궁금증, 자신의 스마트폰 경험 4번이고요. 배경 지식 수정 안 했어. 정답은 4번이죠. 신기하죠? 지문 안 보고 풀립니다. 청자에 대한 문제는 지문을 안 보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어떻게 다 안 읽고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 눈으로는 다 풀죠. 선생님은 화법작문 10문제를 푸는데 8분에서 7분 정도 걸려요. 네, 문법은 워낙에 쉬워. 선생님 문법은 지문을 읽을 필요도 없이 선생님은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문법 몇 년을 가르쳤겠습니까? 문법은 그냥 보면 답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은 화법작문 문법까지 15문제를 푸는데 12분 정도에서 13분 정도가 걸려요. 12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 야, 이렇게 풀면 비문학 읽을 시간이 엄청 늘어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은 먼저 17분에서 18분 동안 15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는 못 풀어요. 선생님 1번 문제 앞부분 보고 있는지 동그라미, 끝부분 보고 있는지 동그라미. 눈으로만 훑어요. 있네 동그라미, 없네 X에. 그럼 만약에 첫 번째랑 끝부분에 정답이 나왔다. 더 안 읽어요. 더 안 읽어요 저는. 전 저를 믿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몸이잖아요. 자신에 대한 불신이 이만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정말 유리한 거예요. 선생님이랑 먼저 만났으니까. 선생님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잘 안 해요. 고등학교 1학년 잘 안 해. 지금부터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계속 모의고사를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할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도 여러분 오랜만에 하면 점수가 떨어져요.
모의고사는 습관처럼 풀려야 돼서. 내신 끝나고 나서 애들 모의고사 딱 풀리잖아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렇지만 한 번 해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처음에 끌어올리는 건 조금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이번에 80점 나왔는데 다음에 70점대 나와. 속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난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만 목표를 하게. 이미 2등급 나오신 분들은 뭐 1, 2등급을 목표로 하셔야 되겠지만 2, 3등급만 목표로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막 나 1등급 할 거야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모의고사는 습관처럼 풀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드리면 선생님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국어 모의고사 120점 만점이었거든요. 60점, 60문제 120점 1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었어요. 선생님 때는. 문제를 60문제를 풀고 있는데 머리가 빠개지죠. 근데 선생님이 딱 하나 공부한 게 한자성어, 사자성어. 모르면 틀리니까. 사자성어는 모르면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사자성어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사자성어 외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1, 2등급 나온 새끼들은 국어 실력이 원래 있는 놈들이야. 나 중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요. 나 국어 90점 나왔는데 아니 중학교 때 국어는 국어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갈래의 특성이랑 이 갈래의 특성, 시의 특성이라든가 소설의 특성 정도는 배우는 거고요. 어휘력을 높이는 거, 어휘력. 중학교 때 국어 어휘 공부하는 새끼들은 바보예요. 그런 애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중학교 때는 그 정도만.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문학 하나도 안 나와요. 문법은 나와. 문학은 하나도 안 나와. 중학교 때 배웠던 토론 그 정도 난이도 절대 안 나오고 중학교 때 배웠던 비문학 절대 그딴 식으로 안 나와요.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 그럼 선생님 3월 모의고사에서 잘하는 애들은 걔네들은 그냥 타고나게 국어를 잘하게 태어난 거예요. 언어적 능력이 높은 애가 있고 수리적 능력이 높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카리스트 다니거든요. 수학 존나 잘해요. 근데 국어는 바보예요. 되게 많아요. 영어도 잘 못해. 국어를 못하면 영어를 못해요, 여러분. 언어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쪽으로 타고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선생님 나 국어 능력 안 타고난 것 같은데 어떡해요? 나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늘어요. 그 대신에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이나 탐구처럼 팍 오르지가 않아요. 국어는 최소 2년을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 2년. 여러분들 이때 하나도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중등부 국어 가르칠 때 절대 이 문학작품 이런 내용이죠 하고 끝내지 않아요. 이거 무슨 법이죠? 이렇게 안 끝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무슨 법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거 주제가 뭘 것 같아요? 큰 거를 찾아야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신은 때려 외워야죠. 내신은 때려 외우는데 그거 아니고 내신 때가 아니고 방학 때나 이럴 때는 무조건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느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1, 2등급은 그냥 원래 잘할 일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목표는 3등급. 원래 지금 한 1, 2등급 나왔던 2등급 나온 애는 원래 잘하는 거야. 원래 언어적 해석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나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못 믿어요. 선생님 푸는 방식대로 못 풀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쌓이고 모의고사 습관이 쌓이잖아요. 그럼 저처럼 풀 수 있어요. 시간도 처음에는 30번 문제까지밖에 못 풀고 막 32번 문제까지밖에 못 풀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한 반년 정도 모의고사를 따라오다 보면 제 시간 내에 풀기는 다 풀어요. 지문은 더 어려워지는데 풀기는 다 풀어. 여러분들도 그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75분 내에 푸는 연습이라도 하세요. 그 연습부터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처음 부분에 화제를 선정한 이유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명절하면 어떤 전통률이 떠오르시나요? 물어보죠. 청중이 반응을 살폈네요. 1번에 몇 번 동그라미? 아니 다시 아직 이유 안 나잖아. 1번에 몇 번 동그라미?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있잖아. 몇 번 동그라미? 3번! 저는 지난 설날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윷놀이 하게 됐는데 무척 재미있었대. 이게 이유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재미를 느껴봤으면 좋겠다잖아. 그래서 소개한다고. 소개하는 이유 설명했죠. 1번에 1번 동그라미. 윷놀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눠준 활동지를 정리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윷놀이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놀이로 알려져 있어. 윷놀이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대답을 듣고 네, 정확히는 모른다는 대답이 가장 적절한데요. 또 상호작용하네요. 윷놀이를 언급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15세기 가는데 묵은집이라고 합니다. 묵은집이네요. 이 자료에서는 고려시대에 이미 윷놀이가 성행했음이 나타나는데 이를 바탕으로 윷놀이가 삼국시대 이전에 시작됐을 것으로 짐작한데 출처. 묵은집이 출처네요. 1번에 4번 동그라미. 화면을 가리키면 이것은 과거의 사용된 윷놀이 말판인데 과거의 말판은 지금처럼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번에 1번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고려시대에 이미 윷놀이가 성행했음. 보이십니까? 2번에 1번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과거 원형 말판이었습니다. 원형 말판에는 29개의 점이 있는데 원을 그리는 바깥점들은 하늘과 별자리 운행. 2번에 2번 동그라미 칠 수 있겠네요. 원 안쪽에는 열십자 모양 점들은 땅을 나타낸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2번에 2번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이 말판에는 하늘과 땅을 중심으로 한 조상들의 철학이 담겨있던 것이죠. 화면에 가리켜 윷놀이에 사용되는 육가락 이처럼 보면 한 면은 둥글고 남면 평평한 나무막대기인데 던진 육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둥근 부분은 등, 둥근 부분이 등, 평평한 부분은 배. 배가 평평해. 곡선이 있는 부분은 등이야. 2번의 정답은 3번. 윷놀이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면서야. 여러분 우리 비언어 반언어 배웠죠? 손가락을 펼치면서야. 비언어적 표현이죠. 몇 번까지 동그라미? 1번에 2번. 그럼 1번에 정답 동그라미 묻힌 거 몇 번밖에 없니? 5번. 끝났어. 난 더 안 읽어요. 그치만 여러분은 불안하죠? 그치만 여러분들은 불안하지? 맨 끝부분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지만 봐. 지금까지 윷놀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 발표가 윷놀이에 대해 이해가 도움이 되셨나요? 무슨 정리하고 있냐? 안 하고 있지? 안 하고 있지? 정답은 5번인 겁니다. 봐봐, 여러분 저처럼 풀면 당연히 이 세 문제 푸는데 2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치만 여러분들도 아직이에요. 자, 4번부터 7번은 화법 플러스 장문. 보통 가의 화법이 있고 나의 장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럼 가에 있고 가에 해당하는 거 풀어요. 이해되십니까? 나에 있고 나에 해당하는 거 풀어. 뭐 어렵게 생각을 해요. 가랑 나가 나눠져 있는데 한꺼번에 이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에 있고 가에 해당하는 거 동그라미 치고 그럼 선생님 가나 같이 있는 건요. 가에 해당하는 거 먼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거 가는 맞네. 가에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여러분? 이거 나는 맞네. 이거 가는 맞네. 이런 가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4번은 가에 대한 거죠. 5번도 가에 대한 거고요. 6번 나에 대한 거고 7번이 나에 대한 건데 여러분 7번 보기 비유법 역할을 드러내야 된대요. 우선 7번에 비유법 없는 거 1번 아웃 비유법 없죠. 2번 있네요. 연결고리 밑줄 쳐. 3번도 있어요. 소리의 샘. 4번도 있네요. 소리의 마법사. 5번에 비유법 없어요. 정답 2번, 3번, 4번밖에 됐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사운드 디자인의 역할은 모르죠? 그죠? 역할 모르니까 우선 놔두고요. 그 다음에 6번이 나를 쓰기 전에 편집부장이 학생에게 조언하는 나의 지필 방향인데 빈칸에 들어갈 거인데요. 인터뷰에는 없지만 보기에 편집부장이 인터뷰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터뷰 없는 거죠. 저는 덧차고요. 그러니까 나글에서 인터뷰에는 없는데 나글에 들어간 게 어떤 내용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 파악되십니까? 인터뷰에는 없어.
그렇지만 나글에 들어간 새로운 내용이 무엇일까를 파악하면 6번 문제는 그냥 풀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 한 말 잘 이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6번 문제 파악하는 거 되셨습니까? 무슨 말을 물어보고 있는지 알겠어요? 이 문제는 나 분명 인터뷰에는 안 나왔었는데 나 글에는 안 나왔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내용 파악하기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각을 읽고 4번, 5번을 해결을 할 건데 4번에 학생의 말하기 방식이잖아요. 학생의 말하기 방식이죠. 선생님은 이거 학생만 먼저 읽고 동그라미 치고 X 치거든요. 그리고 5번은 A랑 B만 봐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나글에 나글 보시면 나글에는 이제 가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선생님이 그냥 눈으로 훑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아니니까 연습을 하는 걸로 해서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규리야 학생 읽어주고 수인이가 선배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교직 편집팀에서 사이트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렇게 선배님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목적입니다.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저희들에게는 무척 낯선 일이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자,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일, 그러니까 선배가 지금 대답을 하는 건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쵸? 대답하겠죠. 네, 우리가 일상에서 각종 기기들을 쓰게 되는데 기기가 작동할 때 특유의 소리가 나잖아요. 기기에서 나는 그런 인위적인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운드 디자이너입니다. 제 작업실에 오셨으니까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만든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소리를 들려주나요?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요. 처음 들은 건 컴퓨터를 켰을 때 나는 소리이고 두 번째 들은 건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알리는 소리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나요? 자, 우리가 소리가 나는 제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았나요? 그랬어요. 너 이 소리 들었을 때 예전에 떠올랐던 경험이 떠오르지 않아? 들었던 경험 안 떠올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계속 우리가부터.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기억 속에 소리가 각인돼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남게 됩니다. 그때 각인된 소리가 어떤 이미지를 자아내느냐에 따라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사운드 디자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운드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5번에 A 청자의 경험 한계네요. 그죠? A 부분은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한기하다가 뭐예요? 또 환기. 여러분, 환자는 그 돌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기자는 일으킬 기자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환기하다는 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기억을 환기시키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면 여러분 떠오르지 않았나요? 하면서 대답을 듣고가 나와야 돼요. 그래? 안 나왔지? 2번에 X. 청자의 참여 X. 독려하지 않았죠. 독려는 이것도 올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북돋는 것을 독려하다, 북돋아,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독려하다. 주의 당부 X. 관심 유도는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너 소리나는 제품은 너 썼던 제품 떠오르잖아. 이거는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1번과 5번 완성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결국 제품의 소리가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군요. 그 말이 맞나요? 자, 지금 제 말이 맞나요? 그랬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점검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4번에 기억 동그라미 칠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계속. 네, 맞아요. 그럼 사운드
소리를 만드는 방법이죠. B부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리를 줄여주면 이 소리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각종 방법이죠. 예 사례입니다. 예시예요. 이런 소리는 여기 있는 디지털 음향 기기로 직접 만듭니다. 이 소리는 휴대폰 벨소리인데 이 누군가가 만든 곡을 제품에 올릴 때 변형한 겁니다. 잘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는 가짜 엔진 소리인데 실제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녹음하여 만든 것입니다. 몇 가지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죠? 5번의 정답이 1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 아니죠? 작동 원리 아니라서요. 5번의 정답은 1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가짜 엔진 소리로 그번에 필요하지 말씀을 가짜 엔진 소리가 왜 필요하세요? 왜 필요하죠?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4번에 니은 동그라미 칠 수 있고요. 근데 4번에는 세 개가 찍혀 있는 게 없죠, 지금. 정답 1번이에요. 정답 1번이지만 혹시 세 개가 있는 경우 있을 수 기역, 니은, 기응, 니은, 리을 이렇게 있는 거 있을 수 있겠잖아요. 자,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봅시다. 요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저속 운행을 할 때 엔진 소리가 나지 않아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짜 엔진 소리가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흥미롭기도 하고 제품을 위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자, 상대방의 필요한 일인 것 같다라고 이 얘기를 해준 후에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쵸? 계속. 우선 사운드 디자이너는 소리를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공학적인 지식과 함께 음향이나 음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리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평소에 다양한 음악을 많이 접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전망이 있던가요? 네, 마지막은 전망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우리 영화나 게임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운드 디자인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지리라 전망합니다. 선생님들이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없습니다. 내가 사전에 조사했는데 이거랑 내용이 비슷하네요나 사전에 조사했다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디귿 아웃 시킬 수 있고요. 용어 뜻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를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리을도 X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을 순서대로 소연이 낙을 사운드 디자이너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작동될 때 나는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영화나 게임, 전자제품에서 사용되는 소리를 디지털 장비로 만들면서 예전에 음향 엔지니어로 불렸던 사람들이 사운드 디자이너로 불리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이거 새롭게 추가되긴 했네요. 사운드 디자이너로 불리게 된 과정인데 우선은 6번에 그 내용은 없죠? 그죠? 6번에 그 내용 1, 2, 3, 4, 5에 그 내용은 없네요. 계속.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그 소리가 기억에 남아서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건 나온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어떤 소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즉 제품에 사용된 소리가 매력적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매력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의 소리가 결국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뭐 어렵지 않죠? 계속.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는 디지털 음향 기기를 이용해서 새롭게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곡을 제품에 맞게 변형하여 만들기도 한다. 또는 물소리나 자동차 소리 같은 실제 소리를 녹음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사운드 디자이너는 소리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학적인 지식과 함께 음향이나 음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여기도 나왔는데 계속. 때문에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려면 음향공학과나 음악과 작곡과 등에 진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되는 학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글에는 안 나왔죠. 그쵸? 근데 나글에 나왔네요. 6번에 학과 보이시나요?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7번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입니다. 7번에 3번 보시면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쵸? 나글에 나와있지 않고요. 세상과 나를 이어준다라는 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품 하면 어디 이 문단에 그 제품 하면 그 소리가 떠오른다.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제품에 매력을 준다. 옷이 날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7번의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틀리신 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7번까지 안 틀리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치만 합법과 작문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조금씩은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전을 해봐야 돼. 조금씩이라도 감이 오죠? 실전을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될 거고요.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넘기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A4로 돼 있으니까 괜찮은 건데 여러분 보통 모의고사는 A3예요. A3. 엄청 커요. 한쪽이 이만해요. 그럼 우리 펄렁펄렁 넘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까지 있는데 이쪽 지문은 한 페이지, 반 페이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접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보기에도 편합니다. 아이씨. 배터리가 없어. 선생님이 이런 거 뭐부터 보라 했어? 기억나? 계획 맞습니다. 똑똑해. 작문사학과 계획부터 봐야 돼요. 작문 상황이 여정, 견문, 감상, 기행문, 여정, 견문, 감상이 나타나는데 여정은 간 곳, 견문은 보고 들은 것, 감상은 거기에서 느낀 점이야. 이거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계획! 여러분 이거 문제가 뭐냐면 반영되지 않은 거 찾으라 이거 분명. 혹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요. 고등학교 2학년 수준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나와요. 어떤 자료를 주고 얘를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근데 이거는 좀 지금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조금 난도가 있는 거니까 보통 반영되지 않은 거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반영되지 않은 거 찾으라는 문제는 여러분 A, B, C, D를 먼저 봐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바로바로 떠올려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답 택한 이유 그죠? 군산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군산 거리의 모습을 묘사, 최만식 문학관에서 들은 내용을 제시, 군산항에서 금강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상. 어디서 뭘 들었는지 어디서 뭘 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8번 바로 나오네요. 그쵸? 10번은 고쳐쓰기 문법 문제고요. 그쵸? 그래서 A, B, C,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보기에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해서 초고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이라 했어요. 근데 1, 2, 3, 4, 5가 1문단에서 2문단에서 3문단에서 4문단에서 5문단에서 그러죠? 그쵸? 1문단 보고 확인해. 2문단 보고 얼마나 친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래요. 고등학교 2, 3학년은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1학년이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죠? 1문단 보고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적어도 되겠네요. 이거 10번까지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어떻게든 적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쪽 페이지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문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은 그냥 편한 대로 아까대로 적겠습니다. 빨리 읽으면서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X표 칠 수 있는 거 쳐보겠습니다. 이번 우리 문해반에서 문학기행 장소로 군산이 결정됐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운 최만수 소설 탕류의 배경된 군산 답사를 통해서 밑줄 그의 삶의 문학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
나왔네요. A 나왔네요. 그쵸? 문학기행을 떠나기 전 우리는 탕류를 다시 읽으면서 답사 일정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설레는이 맞습니다. 여러분 설레이는 없는 말이에요. 설레다가 기본형이니까 여러분 설레다가 돼야 됩니다. 설레다. 익산행 기차를 탔다. 여러분 익산행 기차를 타고요. 도착할 쯤에 차창으로 후두둑 내리기 시작했고 익산역에서 내리는 버스 갈아탔고요. 군산에 도착하니 비가 멎어 있었다까지 군산까지 여기 도착했죠. 익산은 기차 타고 익산에 도착해서 익산에서 버스 타고 군산까지 도착했네요. 여정 나와 있어요. 군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에. 여기는 B. 됐습니까? 됐어요. 터미널에서 채마시 문학관을 향하는 거리의 풍경은 낯설었다. 바둑판 모양으로 여기부터 가로쳐 가득한 모양으로 정리된 길과 일본식 가옥의 모습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어. 낮은 담장 배경으로 붉은 도배꽃 일곱마리 소리고 있었다까지 가로닫고 C 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됐습니까? 채마식. 자 우선 1, 2문단 1. 시각자료가 일제강점기 사투 수탈량인데 이게 군산이 40.2%래요. 그 다음에 나 인터뷰 자료가 군산은 채마시 탕류에 발견된 곳으로 일제강점기 군산 쪽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 쌀이 집결되는 경제 유충지였고 쌀이 반출되는 창구였어. 그러다 보니 일확천금 노린 사람들 모여서 투기도 했고요. 고리대금업이 행행했대. 이러한 일들로 주로 쌀의 시세를 이용해서 투기 행위를 하는 등의 미도장을 중심으로 벌어졌고 그 결과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알거지로 신세 전락하는 신세. 자 그러니까 군사 답사 일정을 탕류 때문에 한 거다. 나그 인터뷰에 채만식의 소설 탕류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문단. 탕류의 배경인 군산의 이국적인 모습과 관련해서 일본식 주거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어? 1번 틀렸어. 자, 2번 틀렸어. 줄거리에 여러분 미안합니다. 1번에 탕류의 줄거리가 안 나타났잖아. 그쵸? 그쵸? 미안해요 여러분. 여기 이 가 자료, 나 자료에 줄거리가 틀렸어. 줄거리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줄거리에 따라서 답사 일정을 나누지 않고 여기 줄거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1번, 2번 나오고 3번, 세 번째 문단. 채만식의 문학관은 군산 내항 근처 금강이 바로 닿는 곳에 위치해 있다. 위치 얘기 나오고요. 문학관을 들어서자 중점으로 쓴 채만식의 작가 동상이 우리를 만겨주었고요.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진 1층 전시에서 작가의 설명들 흔적을 따라가며 작품과 관련된 자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2층의 한쪽, 여러분 그런데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 데는 대조니까 1층에는 이거 봤고 2층에는 이거 봤잖아. 그치? 나열이니까 그리고가 나와야 돼. 이해됐어요? 1층과 2층을 대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1층에서 이거 봤다 2층에서 이거 봤다니까 여기서 그리고가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엔드가 나와야 돼. 엔드가 그리고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에서 탕류의 내용을 원고지에 필사도 해봤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금강을 따라 10분 예? 채마식 문학관 여기까지 끝이에요. 본 거는 나오고 체험한 거 나오죠? 들은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금강을 따라 10분쯤에서 군산 내항에 도착했고 일제강점기 일본은 이곳을 통해서 호남 지역의 쌀이 일본으로 수탈해 갔다고 한다. 이거 엄청 이거 우리 9번에서 봤던 내용이랑 연결이 되긴 하네요. 우선은 3문단 아직 안 했으니까 역사의 수탈 현장이겠네요.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추스렸다. 여기에서 감정이 나타나네요. 이해됐습니까? 디귿은 의로 바꿉니다. 자 우선은 9번의 3문단 탕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쌀 수탈량이 점점 여러분 수탈량이 증가했다는 가글과 낙을 둘 다 없어요. 수탈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나타나잖아. 몇 년도에서 몇 년도로 갈수록 몇 퍼센트가 늘었다. 있어요 없어요? 가글에 그 가나 있어 없어? 없어. X. 우리 군산 내항 앞 근대 역사박물관 들었어. 3층에는 일제강점기 군산의 모습을 다시 재현. 제자가 무슨 제자야? 여러분 우리 방송 본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하는 방송 무슨 방송이라 해? 재방송이라 해. 제자가 다시 제자야.
그러니까 다시 재현한다는 건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 거예요. 다시를 빼 그냥 재현이라고 하면 돼요. 다시 X. 특히 탕류에서 읽은 미두장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대요. 미두장의 모습. 사문에서 탕류의 정주사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미두장의 전국적 야 가에서 전국적 미두장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있었는지 안 나오고 가글에서는 쌀, 수탈, 양이 군산, 무안, 인천에 많았다. 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두장이 많았다는 것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됐니? 근데 역사 박물관을 나와 군산항으로 발길 돌렸다. 금강이 바다와 만나 혼탁해진 물빛을 바라보며 금강은 봤네요. 탕류에 등장한 이민들의 삶을 떠올랐다. 흐린 강물처럼 혼란스러웠던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통로였던 군산. 이거는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것을 미두장에서 투기를 하다 폐가 망신한 정주사 당시 사람들의 삶의 질곡이 피부로 느껴졌다. 왜냐면 주어가 그 사람들의 질곡이에요. 질곡을 느꼈다 그러면 여러분 능동이니까 질곡을 하면 돼요. 근데 질곡이 나에게 느껴진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느껴졌다고 바꿔야 돼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여러분 8번 해결됐을 거고 10번도 해결됐을 겁니다. 그쵸? 8번, 10번 해결 안 됩니까? 해결되죠, 지금? 9번도 해결됩니다. 오문단 탕류 백인 군산 일제 신년 스타일로 혼란한 스타락의 인간의 모습 모의 공간으로 그려줄 수 있는 개연성을 언급하는 자료 어디다? 그래서 가 놔두잖아요. 가에 군산이 실만쳐 수탈. 나그래서는 수탈이 많이 뜬 데서는 미두장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미두장 때문에 탕류의 주인공이 죽었대. 됐어요? 타락했대, 몰락했대.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5번밖에 없겠네요. 제대로 돼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야, 오늘 20번까지밖에 못해요. 이 정도네요. 21번까지밖에 못하겠네요. 괜찮아, 문학은 훨씬 쉬워요. 기문학보다.